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티브로드 출입 지역 선거구를 중심으로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혜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격전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흔히들 이제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시민, 전 국민의 관심사가 총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네. 종로. 자, 민주당부터 먼저 네. 얘기해 주시죠. 우선 민주당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3일 날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창신동이죠. 동대문역 10번 출구 앞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현재 지역 곳곳을 돌면서 현안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을 시작으로 해서요. 해화동과 삼청동 일대 등 이 선출직 지역 구의원들이 일부 동행을 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조용히 그냥 곳곳을 돌면서 지역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빅매치가 성사될 것 같은데 네. 황교안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만 해도 10일 날 출마를 결정짓고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녹화 들어가기 한 30분 전에 7일이었죠. 7일 오후 3시에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 대표가 이제 그 험지에 출마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 차례 여론몰이를 했었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조심스러워했고 또 심지어는 너무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너무 피해가는 거 아니냐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 여론들의 또 얘기들이 있었죠. 김병준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홍종욱 전 의원까지 종로 출마를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고심 끝에 황교안 대표가 7일 3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인 전직 총리와 전직 총리 간의 대결인데 개인과 개인 간의 맞대결이 아닌 이거는 정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의 자리를 종로에서 제대로 펼쳐 보이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아마 그것을 정권 심판의 자리, 즉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서 가차없이 한번 이번 선거에 헌신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도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이 종로 지역에서 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또 종로 주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이 재판을 어떻게 받을지,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전 총리들의 한판 승부. 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네.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 행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옆 동네로 한번 살짝 좀 가보도록 하죠. 네. 종로구만큼은 아니지만 성동, 중구, 성동, 을 지역도 상당히 좀 핫한 곳입니다. 네. 이곳은 지금 민주당 후보, 예비 후보만 4명이 지금 네. 출마 선언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중구 성동을 본토인 중구에서 이 성동의 옥수동과 금호동이 합쳐지면서 이제 선거구가 변경이 된 건데 현재 지역위원장인 전순옥 전 의원과 그다음에 신종화, 이지수, 하승창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인데요. 경선 전 유권자 지도 분석을 위해서 현재 여론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어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를 할지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민주당 뿌리가 굉장히 깊은 곳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 중구는요. 중구 당초에는 이제 정대철 전 의원이 이제 텃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민주당 지지 세력이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정대철 의원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으로서 또 당선이 됐다가 중간에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으로. 그러다 또 이제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또 이적이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당내 내분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지역에서의 민주당 성향이 조금 이제 분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4년 전이었던 총선에 지금의 이제 그 새정치 보수당을 갔던 우리 지상욱 의원 그리고 지금의 이 후보에 오른 이지수 후보 이렇게 이제 4년 전에 이제 선거에 또 한번 붙었는데 3파전이었었죠. 예, 3파전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표가 갈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내분이 있다 보니까 중구 지역 주민들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에 중구에 있던 그 민주당의 당적색이 많이 퇴색됐고 많이 변질됐다. 그래서 과연 이 민주당이라는 그 근본 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여론도 좀 있고요. 또 더불어서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오면 그 색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번 선거에서 좀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고 합니다. 지금은. 자, 자유한국당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4년 전에는 지상욱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상욱 의원이 출마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최창식 구청장이죠. 현재 전 구청장. 맞습니다. 최창신 전 구청장이 지금 현재 중구 성동 을지역 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위원장인데 이제 그 이미 총선 이전부터도 지역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인지도가 좀 높게 돼 있었고요.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지역 곳곳을 돌면서 많은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 그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구 지역에서 행정가로서도 많이 이름을 알렸고 또 그 전에도 서울시에서도 또 행정가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 기반은 일단 좋습니다만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강서 갑을 한번 가보죠. 네.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금태섭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재선 출마를 확고히 했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민주당 후보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민주당 후보에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정봉주 전 의원이 당초에는 강서 갑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당내에서 이제 결정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좀 연기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이 미투 사건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다 보니 아직 지금 심사 중에 있긴 합니다만 쉽게 말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일단 당 내에서는 공관위에서는 이들 받아줄지 여부가 최대 이제 관건이 된 거죠.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밖에도 또 민주당에서 또 다른 후보가 또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서 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또 다른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 경선 여부가 좀 더 이제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서 갑의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여기는 중구 성동 을의 민주당과의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강서 을 지역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네, 강서. 강서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의외로 민주당과 달리 여기는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가 지금 치열합니다. 현역 의원인 김성태 현 국회의원이 일단 재선에 이제 확고한 뜻을 비쳤는데 이번에 출마하시게 되면 4선 출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기 또 재미로운 그 이야기가 김성태 현 의원의 이제 같은 식구였습니다. 황준환 전 서울시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 밑에 어떻게 사람들 보면은 반기를 든 꼴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가족 같은 이제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같이 있던 이제 동생이 이제 함께 가겠다고 치고 올라왔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또 자유한국당 후보로 정재준 중국 산동대 교수가 일단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지역에서도 뜨문뜨문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진성준 의원 전 의원이 네.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 그러면 두 등록을 번째 마쳤어요. 대결이 될 텐데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자유한국당 일단 9일까지는 이 당내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또 지지도가 또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진 갑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새로운 인물이 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영입 인재였던 우리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가 광진갑 출마에 일단 선언을 했는데 현재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광진갑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동부권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병 지역에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번 주? 핫한 지역이죠. 노원구 병 지역. 드디어 이제 고심했던 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노원 병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지난 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는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병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까를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봤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김성환 민주당 현직 의원이죠. 그렇죠. 현역 의원과 함께 맞붙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3의 인물은 또 안철수가 정당으로 해서 또 이제 뭐 당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제3의 인물로 또 다른 후보가 거론이 된다면 또 다른 이제 3파전을 또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원 지역에서도 그 어느 지역보다 노원병이 핫한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지역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다 할 후보를 지금 네.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어떤 후보를 내놓을지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을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도봉을 지역이 이제 제가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민주당에서만 당초에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3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이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빠지면서 지역에서 굉장한 뭐 많은 여론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동욱 전 시의원이 일단 도봉을에 출마하겠다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빠졌어요. 왜 그런 그래서 거죠? 아니
왜 빠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주민들이나 인근 이제 주변에서는 컷오프 된 거 아니냐, 뭐 출마 못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컷오프란 개념보다는 일단 지역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김동욱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이제 당에 이제 내가 총선 출마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이런 거 절차를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쉽게 말하면 당에서는 김동욱 전 시의원이 출마하겠다는 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금 전화를 했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에게 팩트 체크를 좀 더 한 다음에 정확한 사실이 파악되면 다시 한번 취재를 해서 정식 보도를 해드리고요. 현재까지는 그 오기영 후보와 그리고 강정구 후보, 민주당에서 이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만 마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좀 취재를 해주셔서 네. 기사를 쓰고 또 나와서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네,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강북을 또 강북갑 이 네. 지역은 뭐 큰 이변이 없는 건가요? 사실 강북 갑 지역에서 일단 민주당 후보가 3명이 나오면서 좀 많은 여론들이 좀 있는데 천준호 지역 위원장과 그다음에 오영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문화비서관으로 있던 남요원 후보가 지금 이렇게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이 세 분의 선거운동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고 또 그 천준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역 구의원들 몇 분도 또 홍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굉장히 많이 당부를 했는데 치열합니다. 정말 누가 될지는 한치 앞을 가릴 수가 없는 게 일단 천 위원장 입장에서도 전직 위원장이었지만 일단 지역 내 기반을 좀 다져왔고요. 그리고 전 의원이었던 오영식 후보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웬만큼 활동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파전의 이 후보가 경선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4.15 총선에 나올 후보들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으로 선거가 어느 정도 2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예비 후보 등록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판세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취재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